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네, 즐거운 주말인데요. 주말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외출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많이 있는 편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많이 안 좋았죠. 장이 많이 안 좋아서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 많이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1.4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01% 정도 하락을 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 충격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코스피 일봉 차트를 잠깐 보면서 시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종목 분석을 요청해 주셨던 종목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대응 방안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지금 2162포인트, 네, 이렇게 216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네, 마이너스 1.49%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캔들을 보게 되면은, 네, 이렇게 네, 윗꼬리가 긴 음봉 캔들로 마감을 했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1.36, 종가는 마이너스 1.49. 캔들의 모습이 좀 저는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예상되는 이제 지지선으로 보는 라인이 제가 봤을 때 이제 2125포인트 정도, 네, 이 자리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 자리에서 맞고 튕겨 나오죠. 이 자리를 뚫었다가 또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네, 요 자리에서 아무래도 다음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162포인트인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2125포인트, 네, 여기 자리까지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로 한 1.6% 정도 더 빠진 이후에 이렇게 한번 반등이,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예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도 전체적으로 주가가 녹록치만은 않겠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에 조금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죠, 설마. 네, 여기 이제 추세선 하락까지 빠지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가의 흐름이 녹록치 않다, 다음 주에도 전쟁 같은 하루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도 보시면은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생겼어요. 코스닥도 뭐 별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쌍봉 찍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이어보면은 코스닥은 648포인트, 네, 여기까지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다음 주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방향성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월요일 날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648포인트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추세가 지금 쌍봉 찍고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 여기 하락 추세선 이 바닥까지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시황의 흐름은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구독자분께서 지난주에 문의를 주셨던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은 기생충 관련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월 13일 날 이렇게 20%의 양봉을 뽑아주고 나서 주가가 반등 없이 이렇게 힘없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923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매수가부터 해가지고 하락폭이 한 10% 정도, 네, 지금 현재 손실이 10% 정도
10% 이상 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를 아마 2월 13일 이후에 하신 건지 그 전에 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타점은 2월 13일 날 이후에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긴 했었어요. 요 양봉. 네,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양봉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했다라고 했으면 분봉상에서 봤을 때 네, 요 지점에서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2월 13일 날 양봉인데 주가가 이렇게 한번 흐르고 여기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 상승을 하고서 네, 이런 헤드앤숄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 지지 라인이 여기 이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기 때문에 다음날 매수를 하게 되면 이 1970원 정도 자리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네, 이렇게 주가가 상승했을 때 네, 여기서 매도 처리하고 나오면 끝나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구독자분께서 매수 타점을 1923원에 잡으셨으면 뭐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단가가 낮아진 건지 아니면 1923원이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매수 타점을 약간 잘못 잡으신 듯 해요. 다음부터 접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양봉이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요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여기 지지 자리가 눈에 확연히 보이는 자리였고 다음날 장 초반에 이렇게 두 번의 기회를 주면서 매수할 기회를 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도 칠 때도 매도의 자리가 요렇게 양봉 이렇게 윗골이 달았던 네,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매도의 관점을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도를 했으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겠고 이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약간 주가가 빠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당 종목은 직전 저점이었던 한 1590원 정도까지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직전 저점 요 자리 보이시죠? 네, 여기 자리까지는 아마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네, 여기 이제 지지를 받는 지지선이 있고요. 네, 과거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매물대에 지지가 받는 매물대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SM 라이프 디자인은 1500 뭐 한 70원, 뭐 80원 요렇게까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이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자리까지 한번 이렇게 주가가 빠졌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이렇게 한번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1780원 정도짜리까지 네, 요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SM 라이프 디자인을 대응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을 하면 해당 종목을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1500, 뭐 80원, 70원 여기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 자리에서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추게 되면은 대략 한 1760원 정도 자리까지 단가가 낮춰질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1대1 비율로 물을 탔을 때 그렇게 해서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이 자리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방법은 물을 타지 않고 버티다가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물량을 뭐 10%, 2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손절을 한 번에 크게 하게 되면 손절이 크니까 조금씩 손절을 하면서 물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 본전가까지 올 때까지 존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버를 하는 부분까지는 저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에서 손절을 하고 나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이제 또 그 사람마다 다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1570원, 80원 자리에서 물을 타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손실 없이 익절이나 본전가에 탈출하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전략을 내세울까 합니다. 네, 이렇게 차트를 한번 길게 보시면은 그동안 과거에 이런 패턴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런 큰 상승은 이후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하면서 물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네, 오랜 기간 동안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물렸다가 주가를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주고 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물린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들어주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물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는 존버를 하게 되면은 돈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번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이제 저의 경우에는 이 1560원, 70원 이 자리에서 물을 타서 반등이 나올 텐데 또 여기 1560원, 70원을 지지를 안 하고 이렇게 깰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깨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를 깨면은 손절에 대한 부분으로 꼭 대응을 하셔야 되고 이 자리를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일부 물량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선택이나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1번 물을 타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을 할 때 탈출한다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마니커 종목입니다. 마니커는 대표적인 육계 관련주죠. 닭고기 관련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림하고 마니커 두 개 종목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마니커 같은 경우는 뭐 조류독감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좀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월 3일날 한번 영상을 올렸거든요. 마니커 관련으로 제 영상을 좀 빨리 보셨다고 했으면 마니커 종목에 물리진 않으셨을 텐데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마니커는 2월 3일날 이렇게 10% 종가로 이제 고가는 20%까지 쌌는데 이날 이후에 저는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렇게 조정해 주게 되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관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으면 이렇게 양봉에 큰 상승에 먹을 수도 있었고 양봉 이후에 다음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종목을 834원에 평단가가 834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834원이면 요 자리인데요. 여기 양봉 이후에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양봉이 이제 2월 10일 날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매수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잘 하셨어요. 여기 이제 그 윗골이 달리는 이런 자리 아무래도 차트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분봉상에서 조금 834원에 대한 근거를 좀 살펴볼게요. 네, 분봉상에서 여기 적어놓은 것은 제가 이날 2월 3일날 해당 종목을 보고 나서 분석했던 영상과 동일하게 적혀있는 메모인데요. 저는 이제 매수가를 820원으로 잡았고 매도가를 85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2월 3일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이제 820원에 자리를 줬고요. 네. 그리고 850원에 매도 자리까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 그 다음날 이렇게 매수와 매도 자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수익을 또 받겠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날 매수를 안 했던 게 저는 이제 동전주는 웬만하면 매수를 잘 안 하거든요. 최소 1000원 이하는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날도 마니커를 매수를 하려다가 따로 매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매수와 매도 자리를 충분히 주었고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한 4거래일 이후에 이렇게 이제 큰 상승을 한번 보여주게 되면서 주가의 시세를 내주었습니다. 마니커를 834원에 사셨다면은 분봉으로 볼 때 매수 타점을 좀 잘못 잡으셨어요. 아무래도 좀 밑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날 상승이 나올 때 파실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면 이날 사셨나? 이날 이렇게 내려올 때 사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단 대응을 좀 한번 해보면은 일단 마니커는 한번 잘못 물리면 오래 갈 수 있어요. 이게 주가가
얘 같은 경우는 좀 이슈가 있는 그때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해당 종목이 여기 이제 양봉의 시가 있죠. 여기 이제 2월 3일 양봉의 시가가 770원인데 이 770원을 지지를 해주는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770원을 지켜주지 못하고 주가가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여기 770원 요 자리가 손절 라인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손절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좀 오랜 시간 고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깨면. 하지만 이제 이 자리를 지지해주고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834원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770원을 여기 이제 두 번 밑꼬리 두 번 달인 요 자리, 네, 여기를 이제 지지를 해주는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탈을 하는지 잘 보시고 지지를 해줄 것도 같습니다. 해줄 것 같은데 시장이 무너지면은 아무래도 손절 물량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수급을 좀 보니까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있어요. 이날 이제 들어왔던 게 좀 빠져나갔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최근에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뭐 많이 있지는 않고 조금 어느 정도 조금 있다 뭐 이렇게 여기 좀 수급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770원 정도 여기를 깨는지 보시고 여기를 깬다라고 하면 손절까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본전가인 뭐 830원이나 840원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본전에 이탈하세요. 본전에 무조건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770원 지지하는지 잘 보시고 지지를 하는 경우 네, 834원에서 전량 매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슈팅 손해를 보고 팔지 않고 좀 수익을 보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면 본전에 오게 되면 최소한 절반은 날리시고 절반 정도만 보유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라면은 마니커는 이날 이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한 이후에 단타로 끝난 종목이에요. 이미 장사가 끝났기 때문에 항상 종목을 보실 때 이렇게 양봉 이후에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들어가시고 이렇게 834원 물론 이제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그 자리가 뭐 근거가 없는 자리는 아니지만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매수 타점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매수 타점 820원 자리였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AD 칩스 종목인데요. AD 칩스 종목 이미 장사가 끝난 종목이에요. 이거 제가 이제 AD 칩스로 여러 번 수익을 내서 좀 저를 좀 빨리 저희 영상을 좀 빨리 봤으면은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네요. 어떻게 또 보니까 마니커도 그렇고 네, AD 칩스도 그렇고 제가 매수하고 분석했던 영상을 이후에 사신 건지 좀 그렇게 좀 됐네요. 지금 AD 칩스 같은 경우는 이날 2월 11일 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지고 두 번의 수익을 보고 나왔거든요. 원래 AD 칩스 같은 경우는 지금 1190원 네,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었고요. 그리고 1140원 네, 이 자리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1차로 상승이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사는 거는 여기 자리에서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서는 네, 이 자리에서 사서 여기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11% 정도 상승을 먹었어요. 제가 이날 AD 칩스를. 그래서 이미 장사가 끝났어요.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은 여기 하락 추세선 이제 하단에 터치하고 있죠. 가장 이제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1213원이니까 매수 단가가 그나마 좀 희망을 가져보는 게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선 네, 60일선 지지 여기 밑꼬리를 약간 달았어요. 네, 60일선 지지를 하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와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의 평단가인 1213원까지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한 1180원 정도까지, 네, 요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이제 코스닥 장이 좀 좋아지면은 이렇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1180원 정도의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2월 달이잖아요. 3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개요를 보게 되면은 AD칩스가 4분기 실적도 잠정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나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안 좋죠. AD칩스 재무추이 보시면 실적이 지금 분기 실적이 지금 연속 적자로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요렇게 한번 또 밑으로 한 단계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면은 여기 밑에 네, 9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전저점이었던. 그래서 약반등, 기술적인 반등을 줄 가능성도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줄 때 한 1180원 정도 자리에 일부 뭐 전체적인 물량을 아니더라도 일부 물량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라면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래서 AD 칩스는 현재 가격이 1110원인데요. 지금 1100원짜리, 네, 1100원이 깨지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61선 자리, 네, 61선 자리를 월요일 날 만약에 혹시라도 장이 안 좋아서 이탈하게 되면은 그 밑에 지지선인 이 920원 자리까지, 네,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꼭 920원이 아니더라도 1000원 미만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지지와 저하가 되는 요런 라인들 보이시죠? 동그라미 친데, 네, 여기 라인들, 네, 요 라인들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80원 정도 오게 되면은 약 손실이 나더라도 일부, 전체적으로 손절하는 것보다도 일부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 저라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앤티맨 테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